2025년 9월 26일 국내 증시가 무너졌습니다. 코스피는 2.45%, 그리고 코스닥은 2.03% 하락하면서 최근 조정이랑은 결이 꽤나 다른 하락이 좀 나왔는데요. 아마 많은 주린이 분들이 이런 하락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모든 매매 판단을 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내용과 그 내용의 근거인 증시의 하락 이유, 주린이 분들이 놓치고 있는 이 다양한 요인에 대해 따져보겠습니다. 즉,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판단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증시가 하락하면 당연히 종목들이 밀리고 너무나 당연히 손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많은 주린이 분들이 손절 후 다시 오르니까 후회를 하고 혹은 누군가는 자기 위로를 하면서 계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일 겁니다. 물론 이제 손절 없이 우상향하는 계좌는 사실 보기 드뭅니다. 다만 그 손절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본다고 하면은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 단순하게 지금 증시가 하락하니까 내가 무서워서 감정적으로 자르려고 하는 건지, 그렇다면은 그 증시가 빠지는 요인이 지금 뭐 때문에 빠지고 반등의 트리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봤는지, 첫 번째로 따져볼 내용일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종목을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볼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그럼 왜 들어갔는지, 지금 증시가 하락하는 이유랑 이 종목이 하락하는 거를 빗대어 보면서 이 하락을 기회로 삼을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한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엔터주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오늘 증시가 하락한 데에 대해서 오히려 반등이 나온 종목들도 있었을 건데, 내가 지금 반도체주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오늘 증시 하락을 직격으로 맞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증시의 하락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연관성을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생각했던 손절 가격을 이탈한 것인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가격을 깨면 던질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가격을 이탈한 것인지 등등, 이러한 관점들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내가 진입한 관점 그리고 종목과 시황을 함께 따져보면서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단순히 폭락하니까 일단 무서워서 자르고 그리고 후회하고, 반대로 이제 폭락 지금처럼 2, 3%씩 쭉 빠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우하향하는 장세에서는 마음 놓고 있다가 자르지도 못할 가격까지 와버리고, 뭐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많겠죠. 자, 그럼 오늘 증시가 하락한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대표적으로 네 가지 이유를 꼽아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는 당연히 원달러 환율이 1410원을 돌파한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환율이 1410원을 돌파한 거라고 하면은 뭐 관세 협상에 대한 우려도 있을 거고, 미국의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빨리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의 달러화가 조금 올라가는 내용도 있을 거고, 다양한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일단 환율에 대해서 외국인이 부담을 느끼고 관련된 우려가 반영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했다 보니까 우리도 함께 당연히 생각해 봐야 할 포인트일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세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새롭게 언급을 했죠. 10월 1일부터 의약품에는 100% 관세를 매길 것이고, 이어서 뭐 가구나 뭐 대형 트럭 등등 다양한 품목별 관세에 대해 새롭게 언급을 했다 보니까 관련 낙폭이 있었다고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관세와 관련해서 따져볼 때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아직 확실하게 무언가 드러나지는 않았다 보니까, 가뜩이나 오늘 미국은 3,500억 달러는 초기 투자금이고 계속해서 납부해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계속 현금으로 이내가 한 번에 주어야 한다, 한국은 쉽게 지금 그거를 용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불확실성들을 가지고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따져본다고 했을 때 이게 정말 길게 갈 이슈일지, 혹은 트리거를 잡아서 분명히 반등의 맥점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이슈일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고 봅니다. 자,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4번이 뭐였지? 한미 관세 협상. 저는 사실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관세 협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사실상 계속해서 타개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기업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실패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걸 타개하는 방법을 찾고 계속 시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변수는 우리가 분명 이용할 수 있는 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관세와 관련
관련된 이슈는 크게 무섭게 혹은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10월 1일 그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따져보아야 할 거는 의약품 100%일 건데, 사실 트럼프의 발언이 일단 첫 번째로 작용이 될지 그대로 이행이 될지, 그렇다고 한다면 제약바이오는 오늘 훨씬 더 많이 빠졌어야 될 겁니다. 근데 오히려 제약바이오는 최근에 증시를 주도했던 반도체보다 많이 빠지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거는 타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혹은 트럼프와 협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기업들이 미국 내 설비가 어떻게 돼 있고 지금 설비 투자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최근에 셀트리온이 미국의 일라이릴리 공장을 인수한 사례가 있기도 있었죠. 이러한 트리거를 우리가 보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제 이런 우려도 같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반도체와 의약품은 계속해서 트럼프가 품목별 관세를 언급할 때 함께 언급했던 품목들인데, 이번에는 의약품은 언급을 했지만 반도체는 언급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반도체 우려가 조금 반영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분명 우리가 찾아보면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더디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고용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것도 있겠지만, 미국의 2분기 GDP 확정치가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다,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포인트인 건데, 이거는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GDP 확정치가 예상보다 잘 나온 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서비스 부문 증감률이 수요가 생각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 예비치에서 1.2%가량이 나왔었는데 이번 확정치에서는 2.6%가 나왔어요. 미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돈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2분기 수입량이 너무나 적어졌습니다. 경기가 너무나 안 좋아서, 뭐가 어때서, 다양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관세에 대해 따져볼 때 관세 4월 3일이 맨 처음 저기가 시작되는 날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에 많은 기업들이 1분기에 다양한 원재료들을 대거 수입을 해두었다 보니까 관세 영향을 최소화시키려고,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는 생각보다 기업들이 수입을 안 한 영향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했을 때는 사실 이번 내용에 대해서는 계산상의 효과로 GDP가 예상보다 좀 올라간 부분을 따져볼 수 있을 거고, 이거는 이제 3분기에 기업들의 향후 전략이나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가격 인상 전략을 펼치려고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그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악재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빨리 인하할 수 있겠는데, 아니야, 안 될 것 같은데, 이 매수와 매도가 계속 싸울 수 있는 이슈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안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군을 찾아서 분명히 매매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할 거라고 보는 거고, 서비스 품목과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가 분명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늘 밤에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또 발표가 되거든요. PC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이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분석을 막 자세하게 해보기보다는 오늘 밤에 발표될 지표를 보고 시장의 영향을 보고 다음 주에 또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언가가 판단하고 결정하기에 이 GDP는 좀 섣부를 수 있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CME 패드워치에서 올해 동안 2회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확률이 73%에서 60%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건데, 아직 급락을 한 거라면 한 거겠지만 언제든지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50 이하로 가면은 진짜 좀 위험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관점들이 있겠지만 아직은 섣부르겠다라는 관점인 거겠죠. 그래서 미국의 소비 지출 지표를 보면서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3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찾아볼 수도 있을 거고, 반대로 이제 금리나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직결되는 부분, 그 종목이나 업종이 있다면은 우리가 좀 전망을 바꿔야 될 수도 있을 거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거는 지금 무언가가 판단하기에, 오늘 하루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사실상 좀 섣부른 지표 수준이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결국 이와 연동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달러 인덱스가 좀 오늘 밤 지표와 함께 어떤 모습을 보일지 첫 번째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좀 계속해서 1,400원을 다시
1,400원 아래로 내려오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반대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수출 중심으로 매출이 집계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효과를 가지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밤 지표가 좀 다양한 부분에서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는 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이 캔들 하나가 나왔다고 너무 무서워할 관점은 아니라는 게 지금 저의 판단입니다. 그렇기에 너무 무섭고 두려운 관점만을 가지면서 주말을 보내기보다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증시는 결국 대응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와야 대응을 하는 것이고, 근데 아직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저는 하락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전히 그냥 우리가 기회로 생각해야 되는 조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서워하기보다는 주말 편히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나올 내용들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시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